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가끔 전쟁광이라고. 저는 다시 말해주면 전쟁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점은 북한의 군사적 접수 평정입니다. 그게 과연 선방으로 전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게 될지 아니면 안쪽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져서 빗장을 열어줘 가지고 하게 될지 그 케이스에 여러 개죠. 그 중간에 여러 성향도 여러 개고 일부는 빗장 열고 일부는 저항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전쟁하자라는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다. 그 컨티전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이 그 북한을 접수 평정할 때 이게 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를 좀 전쟁의 관점에서 군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사학이라는 게 살벌한 학문이에요. 냉정하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는 것 자체를 학문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동양에서는 손자를 꼽고요. 서양에서는 한 200년 전의 사람, 가끔 저희 세뇌탈출에서 언급됐던 프러시아의 군인 칼 폰 클라우제비츠를 꼽죠. 오늘은 클라우제비츠의 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이란 우리가 원하는 바, 이때 will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이제 목표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책 수단이다. 그러니까 외교 정치적 수단, policy 혹은 politics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물론 이 사람은 독일 말로 글을 썼지만 영어 번역본 문장을 그대로 옮길게요. War therefore is an act of violence to compel our opponent to fulfill our will.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력 행위다. 그 다음 문장은 War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cy by other means. 전쟁이란 외교 정치적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그걸 군사 폭력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다 이거죠. War is not a political act, merely a political act, but also a real political instrument, a continuation of political commerce, a carrying out of the same by the other means. 전쟁이란 정치적, 외교 정치적 행위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외교 정치적 수단이며 외교 정치 행위의 연장이며 동일한 외교 정치적 목적을 실행하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살벌한 말이죠. 뭐 이런 전술핵, 그 다음에 이런 F-22 랩터 이렇게 그 살벌한 무기들이 실질은 외교 정치적 정책의 관철을 위해서 사용되는 폭력적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딱 이 폼 크리게의 그 대표작이 전쟁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츠의 대표작이 전쟁론이고 그 전쟁론이 이제 영어로 on war, 독일 말로 폼 크리게인데 크리게가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폼은 이제 von dem, 그러니까 on the war죠. on war. 그 전쟁론의 첫머리에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뭐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교 정치적 목표가 뭐지? 외교 정치적 전략이 뭐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죠. 한반도에 대한 이제 그 당시 한 200년 전 서양 사람들의 용어로 의지, will. 요새 이제 이건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떨 땐 욕망으로도 번역되고 어떨 땐 의지로도 번역해야 되고 여기의 경우에는 외교 정치적 전략 목표라고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치적 전략 목표가 뭐냐? 중국은 핵무장 위성 국가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을 핵무장 위성 국가로 만들어서 그런 북한이 주도하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를 내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일대일로 정책에 겉으로 표방은 안 돼 있어도 그 전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중국의 무슨 전략 루트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죠. 반면에 미국은 북한 지역에 이게 저런 기형적인 깡패 조폭스러운 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 비핵화라는 건 없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만들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LIL입니다. L은 목록 내놔. 정직하게 목록 다 까봐. 리스트. I는 무제한 사찰입니다. 목록에 있는 장소든 없는 장소든 아무 데나 다 치고 들어가서 뒤질 수 있어야 된다. inspection. 나머지 L은 liberalization입니다. 개혁 개방. 그러니까 미국은 LIL을 북한 지역에 있어서 LIL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추가해서 북한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북한 주민 2,500만을 개인 존엄성, 자유, 시장 원리 이러한 문명의 그 핵심 가치를 따라서 내달리도록 만들면 그러면 이거는 중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심리적 원자폭탄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 해방된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10억 이상의 13, 14억에 이르는 중국인들의 정치 심리를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정치 심리적 심리전 원자폭탄이 된다. 이거를 미국이 이제 꿰뚫어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제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내부 변란이 있든 없든 있는 경우에도 군대가 들어가서 접수 평정하는 거고 내부 변란이 없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느닷없이 하루 날 잡아서 군대가 들어가서 접수 평정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미국의 전략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북한은 남측에 대한 지배력과 빨대를 강화하고 그리고 김가사교 체제를 영구 존속시키겠다. 이게 전략 목표일 거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 잡은 집단은 그럼 어떤 전략 목표를 갖고 있을 거냐. 저는 북을 리드하는 민주사회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니까 리버럴 소셜리즘이라고 번역돼요. 혹은 자유사회주의. 이거는 리버럴 소셜리즘이죠. 예. 이것을 북을 리드하는 남은 민주사회주의 혹은 자유사회주의 이게 이제 뭐 혁명 없는 사회주의예요. 그러한 성격을 가진 큰형님으로서 뭐 베네수엘라 혁명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 또 쿠바에서 뭐 집단 노동수용소 없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을 리드하는 자유사회주의의 큰형님으로서 남이 포지셔닝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증대한다라는 생각은 이건 사회주의적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세상 이치 조금만 알아도 그건 뭐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런 걸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한 예를 들면 주택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주택 보유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주택 가격과 주택 월세가 개념이 다르다는 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가는 말로 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도 월세가 안 높으면 서민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흔히 갭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세가 있는 나라가 저희밖에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전부 월세 개념이 요새 전세 없어져 가잖아요. 왜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져 자꾸 전세 안 놀라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주택을 미리 잡아서 전세 많이 끼고 잡아가지고 그거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갭이 크질 않으면 갭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전세 내서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하고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돈하고 사이에 갭이 크지 않으면 지금
강남이 이번에 주택 폭등하기 전에는 웬만한 아파트가 갭이 1억 정도였을 텐데 지금 폭등해가지고 갭이 한 5, 6억 날 거예요. 갭이 크지 않으면 주택을 보유하겠다.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짓고 보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주택 월세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갭이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갭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갭이 작아지는 거죠. 월세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그 스탁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월세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플로우 개념 아니에요. 스탁과 플로우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기업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다르잖아요. 대차대조표는 스탁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플로우 개념 아닙니까?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거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사회주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주택 보유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 사람들 용어가 그랬잖아요. 그때. 주택 보유를 고통스럽게 하면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민주사회주의 혹은 자유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버전 남노당이죠. 남노당 때는 이제 공산혁명사회주의고 지금 뭐 공산혁명하자고는 자기들도 입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1세기 버전 남노당, 21세기 버전 박헌영이죠.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잡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의 로망에서는 북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큰형님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꼴이야? 그러니까 남북중 3자의 의지, 전략 목표가 달라요. 3인 사각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중국은 핵무장 위성국가로 북한을 만들고 핵무장 위성국가 북한이 주도하는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몽은 중국몽의 일부가 되는 거고 중국 제조 2025가 되는 거고 일로 일대가 되는 거죠. 북한은 김과 사교를 영구 존속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 망상이에요. 자, 중국 얘기도 망상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국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또한 북한도 김과 사교가 앞으로 영구 존속해? 이거 망상이죠.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지금 권력층의 관점에서 김과 사교를 보호 리드하는 21세기 남노당을 하겠다? 이거 망상이죠. 아, 지금 이 사람들 들고 있는 게요. 중국은 모택동 사진 들고 있는 거 이거. 중국이 모택동 영정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는. 북한은 김일성 사진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거 영정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권력 잡은 사람들은 공산혁명이라는 그 색깔만 조금 빼갖고 결국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을 리드하는 큰형님 하겠다. 이게 박헌영의 로망이었거든요. 박헌영 사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영정세계가 떠다니는 거 이게 귀신집이죠. 이게. 중국인들은 모택동 사진 들고 영정장사하는 거고 북한 애들은 김일성 사진 들고 영정장사하는 거고요. 남쪽에서는 박헌영 사진 들고 영정장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귀신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황당한 거죠. 지금 상태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21세기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 영정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루겠냐고요. 뭐 어떤 제대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다 머리가 영정에 지배돼 있는데 영정으로 축약되는 그 망상에 지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지도층, 북한 지도층, 대한민국 지도층이 다 그런 거예요. 이 꼴이.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을 수가 없다고요. 반면에 미국은 어떤 관점이냐. 야, 이 21세기인데 지금 저렇게 뭐 캄보디아식으로 사람 잡아 죽이고 저 대량 학살 사교체제 저거 뭐 새끼 밥도 제대로 인민한테 못 먹이는 그러한 체제가 더 유지되겠냐? 거기다 뭐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까불어? 저거 차지해 손봐야겠다. 아, 이거야 현실적인 목표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미 질이. 북중의 목표는 망상이라고 영정이라고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박헌영이고 미국의 목표는
문명이고 자유고 개인이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달라버린다고요. 목표의 디멘전이. 하나는 영정들 들고서 귀신 춤추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셋은. 지금 남북중은. 이게 첫 출발점부터 굉장히 디멘전이 다른 게임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고 뭐 폼페오가 북한 한번 간다 그러면 막 기레기들이 온갖 얘기 다 지어내는 거 저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그거 그런 게임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드렸어요. 이 남쪽의 깡통진보, 지금 뭐 권력 잡은 지금 권력의 기반이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한마디로요. 1+3 알록달록 누더기입니다. 1+3 알록달록 칵테일이에요. 우리가 칵테일이라 그러면요. 보통은 어떤 음료에다가 술을 하나만 넣잖아요. 만약에 음료도 기본 음료로 또 술이고 거기에 술을 또 세 가지를 넣으면 술이 네 종류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골패는 칵테일 아니야. 알록달록.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젊었을 때 베이스는 김일성 사교예요. 베이스는 젊은 시절에 김일성 사교에 충성맹세하면 북한으로부터 간첩이든 뭐든 간에 평양방송의 지원이든 뭐든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때를 모아서 한판 붙어갖고 권력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20살 때부터 해서 권력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범털되면 뭐부터 장악하냐. 학생회비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 교수 채용할 때 가서 아각거려가지고 자기들이 한 발언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내에 깔리는 자판기, 그 다음에 졸업 앨범, 이런 거 갖고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김일성의 돼지 기름 낀 관상하고 똑같은 행태를 배운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30년 전에. 나이 20살짜리 애들이. 인생을 그렇게 첫 단추를 낀 애들이에요. 청년 시절을. 그리고 그중에 일부 좀 약간 좀 딸깍발이 이른바 꼰대기 지르는 애들은 또 막스 책 보고 레닌 책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르크스 망령에 취하죠. 그런데 이제 동구권이 망해버렸잖아요. 소련 망하고 80년대 말. 소련은 91년 12월인가 해체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원단으로 못 가져가잖아요. 원단 못 가져가니까 변형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단은 원래 기본적인 원단은 김일성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털보 아저씨 이 마르크스죠. 기본적인 원단이 이거였는데 이제 80년대 말에 동구가 망하고 1991년에 소련이 망하니까 원단을 변형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변형을 어떻게 하냐. 진실을 경멸하고 때를 신봉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한때 마르크스주의 떠들고 내가 한때 김일성을 믿었던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지. 우리가 때로 모여가지고 세상을 두드려 패서 흔들었으면 그게 장땡이지. 딱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게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그중에서도 제일 극악한 인간이 누구냐? 제일 극악한 인간이 여기 자크 데리다. 이게 자크 데리다예요. 딱 그렇게 가르쳐요. 진실이란 없다. 있어도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진실을 경멸해요. 때, 이 사람들이 또 멋있게 때도 우리처럼 때라고 안 불러요. 다중, 멀티튜드. 멀티튜드란 영어 잘 모르시죠? 그렇게 아주 근사한 영어로 만들어서 불러요. 멀티튜드. 그래서 때가 모여가지고 혹은 그 땅속줄기, 리솜 이렇게 불러요. 아니 땅속줄기가 뭐야? 땅속줄기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제각각 자랐잖아. 그런데 안으로는 다 서로 통해서 눈짓 한 번으로 혹은 서로 공명을 일으키고 때를 이룰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리솜이라 그래요, 얘들이. 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 멀티튜드니 리솜이니. 이런 현란한 말을 써서 온갖 개노가리를 주워 섬기는데 결론은 뭐냐? 진실,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때를 이뤄가지고
세상을 한번 흔들고 불사르고 빠개버리고 그게 인생의 의미고 그게 내가 나답다고 느낄 수 있는 황홀한 순간이야. 그게 다야. 그 얘기예요. 아주 흉악하다고요. 이 관상 보세요. 이 관상을 보시라고요. 자크 데리다. 이거요. 대한민국 대학의 문과 쪽에 하나님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체, 디컨스트럭션, 모든 가치, 전통, 사회제도, 관습 다 빠개고 해체해라 이거예요. 흔들고 불살라버려라. 대한민국 대학은 이따위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특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하지 않으면 특히 뭐 문학을 한다, 뭐 철학을 한다, 미학을 한다 하면서 이런 사조에 대해서 전면 저항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그런 종류의 교수라는 것들은 개똥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악마의 시다발이죠. 진실을 경멸해버리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세상 불살라라. 다중에 모여서 흔들면 그게 최고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거를 저기 뭐 근사한 용어로 멀티튜드니 리조미니 땅속 줄기니 다중이니 표현해도 결국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마지막 딱 응축하면 그거를 대학 교수라는 자들이 19, 20살짜리 애들한테 머릿속에 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어넣으면요. 애들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좋은 점이라기보다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세상을 비틀 수 있잖아요. 발칙한 생각을 해낼 수 있잖아요. 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세련된 것 같고 어디 가서 썰레빨 풀기 좋고 그래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깐딱하면. 재주 좋은 애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조직을 못하죠. 그러니까 조직에 교본이 있어야죠. 실제로 정치 행위에 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의 교본이 있죠. 그게 누구냐? 오바마가 받들어 모셨던 정신적 스승, 미국 공산주의자였다가 이 그 대중운동 그 저기 이론 만들어낸 사울 알렌스키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나 서유럽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완장질. 이것은 각 분야별 운동이 모여서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난민 인권 운동, 환경 보호 운동, 젠더 뭐 성소수자 인권 운동, 동성혼 인권 운동, 그 다음에 페미 인권 운동, 그 다음에 복지사회 뭐 주장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입만 뻥끗하면 정의 공정파리, 우리는 여기에다 친일파 파리도 끼죠. 또 극우파리도 끼어요. 극우 낙인 찍고 다니고 친일파 낙인 찍고 다니는 것들. 이게 이러면은 그 각 분야별 운동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야별로 운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엮어야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낸 놈이 누구냐? 사울 알렌스키입니다.